요즘 90년대 가요 많이 들으시죠? TV에서 열광하고 있는 복고 열풍이 영화관에도 찾아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의 영화는 세시봉입니다. 이게 바로 세시봉입니다.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카나다라 마바사 라그리마. 깜짝이야. 너 가수 해볼 생각 없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 이 영화는 5, 60대? 아니면 더 나아가서 6, 70대를 겨냥한 복고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보여지는 그 복고 영화의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7, 80년대에 조금 어목했던 그 시절의 풍경을 그 어목함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조금 그 시절을 낭만화해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추억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 영화도 그런 면에서 과거의 향수를 그 낭만적으로 추억하는 그런 트렌드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 끓는 청춘, 그리고 뭔가 미화된 순수한 사랑, 이런 거 이제 좀 진부하지 않나요? 좀 진부한데, 여기 이제 새로움으로 가지고 온 건 세시봉이 사실은 지금 다들 알고 있는 그 세시봉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 속에 이장희, 윤영주, 송창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수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세시봉도 실제 그 다방의 분위기를 연출했고, 영화 거의 첫 장면에 조영남 씨를 분한 김인거 씨가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약간의 모사에 가까울 정도 재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차이점이란 거죠. 기존의 얘기들은 그냥 말하자면 써니 같은 경우는 그냥 7, 80년대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뭉뚱그려 갔다면,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곳을 타겟팅하고 네. 재현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영화들이 꼭 그 실화 소재를 할 때 이거는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초반 나오죠, 영화 시작할 때. 아니 송창식, 윤형주 그리고 똑같이 실명을 쓰면서 네. 왜냐하면 민감하거든요. 이런 씨 나를 어떻게 그렇게 다뤄, 뭐 이런 네. 방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한 그 부분이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민감한 측면에서 이제 허구 설정을 이제 집어넣는 거고, 그거를 또 맞아요. 네. 관객들도 당연히 바라보고 있다는 건 한국 영화를 둘러싼 문화 지형의 비극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있는 그대로 왜 못 보여주는가. 근데 이 영화에서 허구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오근태라는 이제 정우 씨가 맡은 캐릭터가 실존 인물이 아니죠. 이익균 씨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모티브가 된 인물이 모티프가 있습니다.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트리오 세시봉이 될 뻔하다가 이익균 씨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이게 불발됐는데, 여기서도 거기까지는 비슷하게 가요.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 더 걸리냐면, 이 세시봉과 트윈폴리의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역사라면 대마초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키워드, 바로 핵심에도 또 이 오근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시대적으로 할 말이 사실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가져가는 건 조금 비겁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영화 이제 세시봉 하면 그들의 음악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렇게 스토리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랑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영화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시절에 심지어 단발 단속하고 죄송합니다. 장발 단속하고 여성부 치마 길이까지 쟀던,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면서 정우와 한효주가 손을 잡고 달려가는 그 폼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시절의 공기를 지나치게 좀 말랑말랑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그저 로맨스 영화로 봐달라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금도 그냥 신데렐라 12시 시계처럼 얘기가 돼요. 12시 되기 전에 2번 나오거든요. 여관 갈래? 이런 말이 오갈 수 있는 절대적 배경.
그때 얼마나 많은 연인과 커플들이 탄생했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여자를 바래다주고 경찰이 이제 정우를 데려가려는 거죠. 너 통금 어겼다. 그때 여자가 아주 매력적으로 뛰어와서 키스를 해주거든요. 다 보는 앞에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연출된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아마 모르는 20대가 보면 아 통금이 있으면 얼마나 통금 좋을까? 있으면 뭐 이랬을 지금 거야. 사귀는 저렇게 그녀랑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12시까지만 기다리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어. 아주 낭만화하고 있죠. 이 부분의 로맨스는 그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레게 만드는 게 로맨스의 의무라면 네. 그 의무를 다 했는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20년이 지나서 김희애 씨랑 김윤석 씨가 나오면서 추억의 사진을 현실에 가져와서 이렇게 대조하는 때 그 느낌은 좀 당혹스럽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흥행적인 차원에서의 포석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야만 그 관객들이 그 감정이입을 하면서 과거 속으로 여행을 흔쾌히 함께 네.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김윤석, 김희애라고 하는 그 현재를 대표하는 두 캐릭터를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뒷부분에서는 사실 지나치게 좀 심파 쪽으로 흘러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 먼저 갈게. 여기서 한효주 씨를 네. 정말 아주 얄밉지만 너무나 매력적이고, 한편으로는 영악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렇게 미워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캐릭터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수지 씨처럼 약간 좀 백지 상태 여자보다 좀 더 영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 있지만 좀 나쁜 여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한효주 씨가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약간 매력 있는 배우가 했더라면 좀 그래서 그 아쉬워요. 부분에서 한효주에 대한 평가에서는 뭐 저하고 상당히 다른 의견을 좀 남성분들은 그저 아름답고 그렇구나. 예쁘게 저는 나온다고 사실 하더라고요. 영화를 살린 건 한효주다. 어. 한효주가 영화를 살려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효주 한효주한테 캐릭터 자체가 좋지 않아요? 캐릭터도 좋고 예뻐요? 예쁘잖아요. 빨려 들어간다니까 그냥. 아주 매력적인 거는 네.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캐릭터의 매력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 배우는 아니었다라는 그럼 느낌인 연기력이 거예요. 좀 아니 광인가요? 왜 우리 호주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디스를 하세요? 좋다니까. 예쁜 빨려 거는 든다니까. 예쁜 건 인정하지만 연기도 잘해요. 연기 잘 잘해요? 모르겠어요. 잘해요. 아니, 잘하는구나. 그럼 이 오늘 사람 알았어요. 사람 왜 이렇게 시기를 가지고 여자를 예뻐요. 여배우를? 예쁘고 정말. 네. 사실은 여기서 이제 2인 1역 캐릭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건축학개론에서 재미를 좀 봤던 그러니까요. 그런 설정인데, 이게 거의 비슷한 짓을 한 여자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슬아슬하게 했다가 한 명은 어떻게 보면 이재훈 씨는 오해를 한 쪽이고, 이쪽은 사실적으로 버리고 결혼을 한 건데, 나쁜 걸로 치자면 뭐. 쌍시옷 들어갈 여자가 객관적으로는 한효주 씨에 가깝죠. 여기서 민자영에 가까운데, 어라? 너 나랑 썸 타다가 딴 남자랑? 너는 이제 쌍시옷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썸 타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2000년대 남자애들, 90년대 이후 남자애들의 자존심인데, 여기서는 질질 짜고 심정을 다 바쳐서 그 아날로그 정서라는 게 저는 진짜 사랑인지 집착이고 강박이고 나는 희생했다라는 자기 영웅 드라마를 쓰는 남자의 오해인지 저는 거기서 좀 몰입도가 떨어지던데요. 그 영화가 담고 있는 그 멜로 라인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아날로그성이라고 하는가, 또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그 여성들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풍속도가 지금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됐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것을 좀 잘 그냥 어떻게 대충 포장하려고 윤활제 역할을 한 게 이제 좋은 음악들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음악은 집에서 들어도 될 텐데요. 근데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 홍보 전략 중에 하나가 저작권료 6억 원이에요. 다른 영화들은 보통 1억 원 정도 OS 제작료라던가 저작권을 지불하는데, 네. 영화에서 가장 볼만한 부분도 세시봉 노래의 재현된 것들, 들으면 즐겁고, 그리고 그 노래 정서 같은 것들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당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까지 수험생들 중에 약 10%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갔다라는 거. 지금처럼 70%가 그렇죠. 대학을 가던 시절이 아니고
두 번째는 팝송은 아무나 부르고 듣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세련된 대학생 문화가 수업이 어떤 좀 식으로 공유됐는지를 짐작하고 아주 좋다. 그리고 지금 들을 수 없는 화음이다. 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영화에 감히 말하자면 가장 그 주연이고 역할을 잘한 건 음악이 맞다고 봐요. 네. 저작권료를 많이 드린 네, 보람이 있네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작권료를 6억을 누구한테 줬을까요? 이 작곡가들 그 아닐까? 영화에 나온 음악을 쓴 진짜 트윈폴리오 이쪽 야. 많이 받다 그러더라고요. 아마카라 잘 만들면 그냥 아주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아니, 저는 뭐 그 포크 이분들이 불렀던 세시봉 그 멤버들의 포크송들 다 좋아했고 저도 특히나 뭐 송창식 씨 같은 경우는 뭐 저의 우상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지 한번 이 영화에서 골라보시겠어요, 좀? 아니 산나자라 마바스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담배가게 아가씨. 담배가게 아가씨도 나오고 그러니까 송창식 씨의 노래가 요소요소에 아주 적재적소에 잘 맞아서 그 드라마하고 이렇게 버무려지는 그런 연출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송창식 씨 연기를 맡은 분은 좀 싱크로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오히려 그 살짝 나오는 김인권 씨가 조용남 역으로 나오는데 정말 조용남 여기서도 같았어. 지금 딱 그 뿔테 안경이 돋보이면서. 정말 조용남 같았어요. 예, 예, 네. 예. 자, 그러면 손가락 엄지척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께서 어떤 선택을 해주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하나, 둘, 셋. 일단 강유정 교수님은 다운. 우리 최평론가님께서는 네, 먼저 가운데. 한번 들어볼게요. 저 업일 줄 알았는데. 아니 가운데. 왜 가운데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런 류의 영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화 자체의 완성도나 만듦새는 뭐 썩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트렌디함에 그냥 묻어가는 하나의 네. 기획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기획상품. 식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업을 줄 수는 없었고요. 그러나 다운을 할 수 없었던 건 알잖아요. 포즈 때문에. 야, 지난주에 이승기 씨는 그렇게 독서를 해놓으시고 역시 어쩔 수 없는. 조효정 안 돼. 이후에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한 줄 평까지 쭉 들어볼까요? 달달하지만 배부르지 않은 추억의 솜사탕. 저는 오늘은 두 줄 평할게요. 일단은 한 줄 평은 뭐냐면 촌스러움이 순정은 아닌데 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음악을 좋은 음향 시스템에서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그래도 다운을 내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 들으러 영화 보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때는 세시봉에 가세요. 자,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설 연휴에 볼만한 영화를 찾아보자면 또 세시봉이 그 중에 한 편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복고 열풍에 같이 편승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영화는 세시봉이었습니다.